조계종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법계 품서식이 봉행됐습니다. 성타 스님과 월주 스님, 보선 스님, 법타 스님, 해국 스님 등 모두 14명의 스님이 종정 예하로부터 대종사법계를 받았습니다. 대만의 대사찰 공덕산사 회주 식환노 스님과 신도들이 국회를 찾아 불교 중흥과 한반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기획 특집, 오늘은 남방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 외삭데이를 소개합니다. 해양경찰 불자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법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 무각사를 방문해 교황청에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법계 품서식이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성타 스님과 월주 스님, 보선 스님, 법타 스님, 해국 스님 등 모두 14명의 스님이 종정 예하로부터 대종사 법계를 받았습니다. 대종사 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 승납 40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스님에게 주어지는 6단계 법계 가운데 최고 법계인 대종사. 조계종은 어제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진제 종정 예하는 원로 의원인 성타 스님과 월주 스님, 지하 스님, 보선 스님, 법타 스님, 철웅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습니다. 통도사 등민 스님과 법산 스님, 직할교구 무비 스님과 세연 스님, 동화사 정명 스님, 해인사 해국 스님과 무관 스님, 고운사 무여 스님 등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제 종정 예하는 대종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에게 승가 화합과 대중 포교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민과 자비로 고세 대지의 행으로 대중들을 섭수하고 행하에 정진해서 종지종풍을 부양하고 무상의 불법이 연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대종사 스님들에게 깨달음과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를 봉정하며 존경의 예를 올렸습니다. 또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종단과 교구의 주요 스님, 그리고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등 1000여 명의 사부 대중이 참석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을 축하했습니다. 정법의 당간기류를 드높이고 불교 해명이 면면히 계승되도록 불태전을 정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갈망한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무한한 진리의 감로법을 내려주시오. 그분들을 갈증을 시켜주시고 그분들을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수행에 더욱 용맹정진하고 불법 홍포에 앞장설 것을 발언했습니다. 큰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기쁩니다, 축하다 이런 말하고는 저 심정으로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져야 한다면 짐을 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종사는 수행력과 지도력을 갖춘 승납 40년 이상의 스님에게 주는 법계로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종정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계위원회 심의와 중앙종의 동의, 원로회의 심의 등을 거쳐 품서 대상을 결정합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조계종이 교권, 자주권 수호와 청정승가 수행정신 회복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종령을 공포하는 등 MBC PD수첩 파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합니다. 조계종은 총무원법 제9조, 제17조에 의거해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종령을 종무회의에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특히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3조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MBC 방송 범란 사태에 대한 교단 자주권 수호를 첫 번째로 명시했습니다. 또 방송 등에서 제기된 의혹 규명 및 해소를 두 번째 업무로 명시해 놓아 MBC를 상대로 한 종단 자주권 수호와 의혹 해소를 통한 청정승가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대사찰 공덕산사 회주 식환로 스님과 신도들이 국회를 찾아 불교 중흥과 한반도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공덕산사는 청나라 시대 조성된 걸륭대장경 168권을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에 기증했습니다. 김현교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지하법당 정각선언에 불교 경전의 총서, 대장경이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중국 청나라 걸륭황제 시대에 만들어진 걸륜대장경 168권 전집으로 대만의 대사찰, 공덕산사 회주 식환루 스님이 직접 모셔왔습니다. 화교법회를 위해 신도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은 콸루 스님은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에 걸륜대장경을 기증하면서 한중 간의 활발한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韩国一切众生善根成熟，断恶修善，揭发广大菩提心，成就佛道，祝福大家吉祥，满愿，一切顺利，阿弥陀佛。 정각회 회원들은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위해 8만 대장경을 조성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은 콸루 스님의 염원 속에 사드 배치, 미세먼지 같은 한중 간 현안이 풀리고 두 나라 우호 관계가 발전하길 기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웃하고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사드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 서로 또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관여 큰 스님께서 중심이 돼서 우리 한중 우호 정진 또 한중 불교 교류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콸루 스님의 방안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도 차원에서 이뤄졌던 지난 2014년 제주도 방문에 이어 4년 만입니다. 콸루 스님과 대만 신도들은 걸륜대장경과 함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 정성이 담긴 물을 뜻하는 대비주수, 공덕선사의 활동들이 담긴 책자 등도 정각회에 선물하면서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很大的福报跟大威势报，那么这个国家呢就会富强，人民就是灾难就会降低，人民就会安乐。也希望我们议会的佛堂能够发挥极大的这个功能，所有高官大臣来翻阅读诵大藏经。 한반도에는 현재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난관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중국 걸륜 대장경의 국회 기증에 담긴 평화와 국난 극복의 의미는 더욱 커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날을 기념하는데요. 오늘은 남방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 웨삭데이를 소개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 우리나라와 달리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 이른바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음력 4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남방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는 일반적으로 매년 음력 4월 보름달이 뜨는 날을 웨삭데이로 정하고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고 있습니다. Yes, actually I can say Buddhism has a great effect on the lives of people in Sri Lanka because most of the Buddhists they follow the teachings of Lord Buddha. They apply those teachings to their own lives. So I think yes, it is.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웨삭데이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물론 깨달은 날을 의미하는 성도절, 열반절까지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웨삭데이 일주일 전후로 다채로운 불교 축제가 열리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정부기관과 학교, 집에서는 법회가 끊이지 않고 열립니다. 스리랑카 불자들은 흰옷을 입고 사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8가지 계율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Yes, actually most of the Buddhists on the Vesak Poya day, most of the whole families they go to the temple and observe seal. It calls observe seal. They listen to Dharma and do meditation
for the whole day, whole Vesak day, and I think it's like they reaffirming their determination to follow the Lord Buddha's teachings. 스리랑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거리마다 등을 내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색빛깔 연등과 다르게 스리랑카의 등은 대부분 흰색이며 대나무를 주재료로 만듭니다. 또 웨삭데이에는 가난한 이웃들과 공양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는 나눔 행사도 마을 곳곳에서 열립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 많은데 이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거는 이제 없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내가 혼자만이 하는 거 아니라 이 난스라 같은 경우도 내가 혼자만이 하는 곳이 아니고요. 다 같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등 다른 남방불교 국가에서도 웨삭데이는 부처님 오신 날을 다 함께 기뻐하고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참다운 불제자로 거듭나려는 의지는 전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해양경찰 불자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스님들과 경찰관, 불자들은 해경의 안전한 업무 수행과 국민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강당의 무대 위에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가 모셔졌습니다.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 불자들 사이에는 제복을 입은 해양경찰관들도 눈에 띕니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불자회 주도로 열린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경찰 안위를 위한 안전기원 대법회의 모습입니다. 법회에 참석한 스님들과 경찰관 그리고 불자들은 해양경찰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평안하고 해양주권이 굳건해지길 발언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바다 길이 안전해서 도소를 출항하는 많은 여객선들이 원만하고 더욱 안전한 운항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봉축법회에서는 인천불교 경승단장을 맡은 선일 스님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제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는 잘못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남을 업신여기도 하고 조금 많이 가지면 잘난 척하고 갑질을 하고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 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바르게 세상을 봐라. 부처님 오심 날을 앞두고 봉축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해양경찰의 전통입니다. 다른 정부 조직보다 위험한 업무를 많이 겪는 해경의 특성 때문에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봉축법회가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희 해양경찰 업무가 그 현장이든 파출소든 대면 업무도 많고 위험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선 해양경찰의 그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이번 봉축법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불자 경찰관들이 지난 2004년 10월 15편 규모의 법당에 모여 시작한 해경 불자회는 어느새 경찰관들의 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경 불자회는 수미정사, 법명사 등 여러 경성 스님들의 가르침과 배려 덕분에 직원들과 의경들이 마음을 닫고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수행을 통해 나날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해경 불자회 운영에 공로를 세운 조은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사 등 불자 경찰관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법회가 국민 안전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계기가 되길 불자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올해도 전통의 대구 달구벌 관등놀이가 개막돼 오색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입니다. 컬러풀 대구의 또 다른 의미로 시작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대구 지역의 대표 불교 축제인 2018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가 오색연등에 불을 밝히며 본격적인 봉축 시즌을 알렸습니다. 대구불교 총연합 회장 동화사 주지 효강 스님과
대구 사완주지연합회장 선지 스님은 신신과 원력의 이 등불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기를 서원했습니다. 이 시대 사회에 또 다른 만이 보주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공동 선의 완성을 위한 그런 작은 시금석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부처님 닮는 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하면서 끝없이 함께 해주기를. 어둠이 내려앉자 각가지 문양과 색상의 전통등이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원래 이런 거 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되게 재밌는 등들도 많이 켜놓고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꾸며놓은 거 보니까 참 예쁘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또 연능 축제도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엄청 기대되고. 지금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달구벌 하늘, 세계인의 희망과 기원의 등불로라는 주제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는 각종 전시와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으로 축제의 한마당을 펼칩니다. 봉축 법요식은 내일 오후 6시 두류 야구장에서 보행되며, 법요식이 끝난 뒤에는 소원 풍등 날리기와 제등 행렬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오색 연등 물결 속에 대구의 봉축 열기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 무각사를 방문해 교황청에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과 불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청 종교간 대화평의회 의장인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을 대신해 읽은 메시지에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는 현대 세계에 만연하는 추문이 돼버렸다며, 우리 종교 지도자들 또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문화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톨릭 교황청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자비, 사랑 실천을 위한 봉축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드린다며, 종교 간의 갈등과 시비를 떠나 화합된 이런 순간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귀포 해양경찰서 경승 위촉과 봉축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재두 서장은 인사말에서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국토 최남단에 위치해 제주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광활한 해역을 책임지고 있다며, 망망대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과 어민들이 더 안전하게 근무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와 서귀포 해양경찰서 경승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성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덕 높은 큰 스님들이 고문으로 허락해 주신 뜻은 경승실장 소임을 맡아서 해양경찰과 불교 간 원만한 소통을 통해 불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해양경찰서의 발전은 물론 서귀포시 바다 가족들의 무사고를 부처님 전에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기관, 바로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많은 전통 사찰들이 있어 불교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산악인이자 시인이기도 한 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보도국 전경윤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물하세요.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하면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단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국립공원의 그 규모가 작습니다. 예. 우리 전체 국토의 한 4%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국립공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 또한 자연으로부터의
이 위로, 네. 그다음 때로는 치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용하거라고 하는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백두대간도 종주하시고 한마디로 아주 산을 잘 타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태백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이란 말은 1900년 초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을 한 이후에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그 첫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 조선반도에 도대체 식민지로 수탈해갈 것이 자원이 얼마만큼 있을까? 그것을 먼저 조사해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고 1902년인가에 대단히 탐사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이전에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문화발달 정책으로 없앴다가 1987년에 우연히 이게 세상에 나타나서 네. 그때서야 아 이게 우리 땅 우리 이름이네. 그러고 이 우리 이름을 다시 찾자.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우리 이름을 다시 찾자. 네. 그래서 걸어간 것이 백두대간 시초였습니다. 그럼 올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비무장지대 부분이라든지 이게 좀 관심을 갖고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 가운데?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 땅에 만약 그것을 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휴전선은 70년 동안 인간이 범죄하지 못한 아주 자연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꼭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사실 우리 불교계와도 좀 인연이 많고요. 그리고 이사장님도 불교와 또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는 저 어린 시절 때 통도사 긍라감의 지금 우리 아주 연로해지신 명정스님 유발상자를 했습니다. 네. 유발상자를 해서 그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불교계에는 왜 순례자의 길이 없는가, 성지 순례 길이 없는가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우리도 산티아고 가는 길 것처럼 성지 순례길을 하나 내자 해서 제가 직접 룸비니에서 모드가야까지 걸어가다가 약 한 16km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도보로 순례길을 내보려다가 너무너무 열악해서 룸비니 안에다가 한 열흘짜리 그래 코스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권경업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싱잉볼을 아십니까? 이 싱잉볼은 티베트 불교에서 유래한 그릇 모양의 타악기로 불교 수행 도구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좌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말렛이라는 나무 채로 치면 우웅하는 소리와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 싱잉볼은 요가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다가 최근 심신 안정에 좋다는 소문을 타고 일반 직장인들에게까지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싱잉볼 전문 체험 공간이 생겨나고 지난 3월에는 협회도 생겼는데요. 전문가들은 싱잉볼을 쳤을 때 생기는 알파파가 뇌 근육을 이완해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불교의 수행 도구가 현대인들의 명상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 불자님들 각 가정에서 구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